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81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해 왔던 대로 3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김건희 관련된 것들이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대외 활동 중단,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김건희의 의혹 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소,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빈손 만남이었습니다.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것은 뭐 어제부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면담 이후에도 양측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취재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둘이 만남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브리핑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흔한 서면 브리핑마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나는 한동훈 만난 적 없어. 그리고 그 아이 말 들은 적 없어.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당정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동훈이를 이렇게 무시했으니까 한동훈이가 8명 동원해가지고 재표결을 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동훈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한동훈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쫄보니까. 예. 어제 뭐 자리 배치부터 보면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대통령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고 그 옆에 한동훈이 앉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너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한 대표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카운터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손 딱 짚고 눈을 탁 부라리면서 한동훈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왜 네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 웃기고 있네. 뭐 이런 표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면담 시간도 보세요. 오후 4시 반이에요. 오후 4시 반이라는 게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시간입니다. 제로콜라만 하나 앞에 덩그러니 있던데 너 같은 애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네가 감히 나한테 뭐 독대를 요청하다니 내 이놈,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 제로콜라나 먹고 가. 제로콜라 넣은 이유는 뭐예요? 넌 제로야, 제로. 내 앞에서 넌 제로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배치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거기에서 모두 다 한동훈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왜 그러면 윤석열은 한동훈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지가 이뻐하는 동생이 지금 여당 대표가 돼 있는데 그런 여당 대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동훈은 영원한 윤석열의 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평생 상관이던 윤석열, 그 사람과 지금 동격입니까, 한동훈이? 아니죠.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끊임없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검사를 할 때도 한동훈은 늘 윤의 꼬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내용 가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라 그러면 조작하고 그랬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이한테 격려받는 입장, 등 톡톡 두들기면서 뭐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의 아이가 와서 독대를 요청합니다. 뭐 이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분위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동훈아, 열심히 해라. 근데 왜 형을 자꾸 건드냐. 네가 나한테 대든다고 되는 것은 없어. 웃기지 마. 그런 내용인 거죠. 동훈이 너 그러다가 너희 형수한테 맞는다. 조심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은 하늘에 대해서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하죠. 한 번 부하는 영원한 부하.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어제 한동훈이 너가 빡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부한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지금도 영원한 나의 꼬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는 눈 부라리고 책상에 손 탁 짚고 야단을 친 거죠. 봐봐요. 사진을 보면 그 꼴이 딱 그 학생 주임 앞에 그 쪼그리고 앉은 비행 청소년, 저 변소 뒤에서 못된 짓 하다가 잡혀온 그런 학생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은 검사한테 추궁당하는 피의자의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이 판을 무시하는 이유 두 번째, 이것은 배신감이죠. 일개 검사를 내가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해? 네가 형수 집어넣자고? 이런 거죠. 네 형수가 무슨 의혹이 있는데 어제 그 말 했다지 않습니까? 의혹 없다. 그리고 지금 외부 활동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신감이 드는 거죠. 네 형수가 너를 평소에 그렇게 이뻐했는데 네 형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냐 임마?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뭔 독대냐? 꼬맹이가 어디다 대고 독대요? 네가 네 형수를 배신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윤이 한을 무시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본능이죠. 본능. 본인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한동훈이 제기한 한동훈이가 3대 의혹, 김건희 3대 이 요구사안이 다 김건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김건희 리스크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김건희 리스크입니까? 윤석열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세 개 부분을 내놓고 좀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합시다 하니까 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직접 칼을 꽂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김건희가 무너지면 윤석열도 함께 무너집니다. 김건희가 무너지면 윤석열 자신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입장인 겁니다. 자, 명품백 문제가 어떻게 해서 김건희 문제입니까? 한동훈이다. 윤석열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부인은 받아도 돼요. 대통령 부인이 뭐 300만 원짜리 받은 거 문제는 문제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마누라가 이걸 받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어도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했어. 이 문제가 김건희만 모두 다 문제다. 김건희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김건희도 문제지만 윤석열 리스크인 거예요. 이게 명품백이. 그렇잖아요. 명확히 봐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가 명태균이가 한 저런 여론조사 조작 문제라든가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게 김건희 문제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명태균이가 김건희와 합작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윤석열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지요. 칼끝이 전부 다 윤석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건희 특검 하는 순간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기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됩니다. 그러면 지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 모든 패널들도 다 그렇고 이게 김건희 리스크다, 김건희 문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문제 아닙니다. 윤석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이걸 받지 못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품백이 문제가 없다고 내가 말했다고? 그건 아니야. 문제가 없다고 내가 말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예. 명품백 받은 김건희 문제죠. 당연히 이것으로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윤석열이 문제가 더 크다. 그걸 내가 지적한 거야. 좋았어. 앞에 앉아서 그런 걸 잘해주는구만. 그래요. 또 나한테 막 김건희 명품백 그 문제 없다겠다고 막 좀 공격하지 마세요. 벌써 공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안 했어요. 이거, 여기서 좀 복잡해지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윤석열의 문제다. 김건희 말의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돼. 조용히 좀 해봐.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결국은 형이 죽어야 돼. 형이 죽어야 내가 산다니까. 우리가 산다니까. 이러니까 윤석열이는 웃기고 있네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사랑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랑꾼 아닙니다. 윤석열은 사랑꾼이 아니라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바보 오빠일 뿐이에요.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조정하는 대로 다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건희를 지금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면담 내용도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고 했겠죠. 이제 그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전세 흐트러졌어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이 한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유 네 번째. 윤석열은 겁이 많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이러면서 막 그 막가파처럼 보이지만 실은 겁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당, 주술사, 예언한답시고 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천공, 건진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것이죠. 아마 이 한동훈과의 만남 이것도 천공한테 물어봤는가 몰라. 요즘은 명태균이한테는 전화 안 하겠죠. 명태균이는 좀 요즘 시끄러우니까 아마 천공한테쯤 전화해서 도사님, 스승님 제가 한동훈이를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공 스승께서 만나는 척 해라. 그리고 제로콜라 한 잔 줘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갑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뭔가 항상 불안해. 그래서 한동훈이가 독대를 하자고 하니까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겁이 난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내놓을 이야기에 대한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센 척 한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이 면담 이후에 곧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곧바로 한동훈이하고는 제로콜라 한 잔만 나눠 마시고 곧바로 추경호를 용산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즘 바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한동훈과 빈손 면담 직후 친윤계 추경호 따로 만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윤석열은 겁쟁입니다. 완전 겁쟁이에요. 김건희 특검 때문에 지금 완전히 오줌이 지릴 정도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겁이 나니까 추경호를 바로 불러. 그래서 야 경호야 어떻게 좀 해봐. 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한동훈은 이야기한 거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거 뻔하잖아요. 응? 성렬이 형 형수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요. 이러다가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형수만 죽는 게 아니라 형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말 좀 해줘요. 내가 형수님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같이 살자고요, 성렬이 형.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추경호를 딱 부른 거예요. 경호야. 동훈이가 엄청 땡깡을 쓰고 갔는데 이러다가 저 새끼 특검 한다고 또 난리를 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좀 막을 봐라. 그러니까 경호가 원내대표는 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원내대표인데 원내 국회의원들 내가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열이 형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겁이 나니까 추경호가 가서 윤석열이를 다독여야 되는 상황인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호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완전히 겁쟁이의 쫄보입니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동훈은 그저 야단만 맞고 나온 학생 꼴임. 그러니까 면담 끝나자마자 브리핑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빈정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첫째는 빈정이 상해서 갔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쪽팔려서 그러나 쪽팔려서 내가 볼 때는 쪽팔려서 그냥 집에 가본 것 같아.
한동훈이도 자존심이 있는데 전 국민 앞에서 지금 완전 개차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본인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검사 시절에는 한동훈이한테 뭐 조인트가 까이더라도 남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보고 있어. 거기에서 윤석열 밑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다 보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쪽팔리죠. 나라게도 쪽팔리겠어. 나도 우리 회사 사장이 나 불러서 조용히 말하면 혼자만 불러서 할 때는 안 쪽팔리는데 다른 막 부장들 다 앉혀놓고 다른 국장들 다 앉혀놓고 뭐라고 하면 엄청 쪽팔리거든. 나도 당해도 보고 그래. 직장생활하면 다 당합니다, 이런 거. 예, 물론 많이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 지금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아 대변인이 기자들이 한 대표님 뭐 끝나고 나서 표정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이죠, 박정아.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 아니, 해가 져가지고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휴, 다들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는 나도 웃기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시스템 무너지고 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해. 물가 올라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한마디도 없어. 그냥 형님 우리 형수님 좀 어떻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줘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눈부라리고 네가 뭔데 임마 나가 뭐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참으로 많이 웃긴 정말 공언했던 4대 개혁은 어디 가고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논의 못하고 야단만 맞고 나왔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지금 국민만 속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둘이는 또 따로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한동훈이 대통령 만나서 말 한차 가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보면 또 뚝뚝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가서 할 말 했어요 라고 구라치려고 만난 것이다. 그래서 잘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다.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